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의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좀 충격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만 유입되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환율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외환 당국이 본격적인 구두 개입에 나서고는 있는데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코스피 2.4%, 코스닥은 1.2%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4,070포인트 선,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900포인트 위쪽에서 움직이면서 907포인트 선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하나의 기회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오늘의 시장이다라고도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또 다음 주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이분과 함께 고민을 좀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항상 수익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 3개 종목 리뷰를 먼저 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 지금 어제 그리고 그제 주인공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일 텐데요. ABL 바이오입니다. 8월 22일 아주 일찍이 이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고 정말 쉬운 내용으로 ABL 바이오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당시에 목표가로 10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과장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10만 원의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로 잡고 가셔라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오늘장에서 소폭 하락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현상을 맞은 지금 이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 궁금하고요. 자, 그리고 올릭스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11월 7일 만나봤던 종목이고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 17.7%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ABL 바이오가 최고가 기준 109%, 올릭스가 17.7%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2개 종목에 대한 리뷰 먼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에로가 나오고 하면 좀 세론도 나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BL 바이오는 좀 특이하게 에로 바로 릴리 쪽으로 3조 8천억의 BBB 셔틀 라이센스 아웃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정도 상한가를 또 갔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디스카운트 되어 있던 결국에는 그 가치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여지는데 목표 시총을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디날리의 과거에 2020년도에 한참 BBB 셔틀을 이제 빅파마로 이전했던 이력을 보면 연간 한 5조 원 정도의 그때 에로가 나왔을 때 그 디날리의 시총이 한 15조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만 8조 정도의 에로가 나왔고 그런데 이제 5조에 있었기 때문에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했고 일단 10조까지 갖다 놨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더 남아 있다. 라이센스 아웃도 있지만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또 임상 데이터들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용함에 대해서 지금 이중항치에 같이 진행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는 사실 좀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10조는 거의 왔기 때문에 다음 타겟은 한 15조 정도는 보셔도 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ABL 바이오 말고 넥스트 ABL 바이오가 뭐가 있겠느냐를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좀 투자를 단순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두 번째로는 올릭스를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릴리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물론 이제 이번에 ABL 바이오를 BBB 셔틀을 에로를 한 거지만 근손실에 관련해서도 저는 좀 아마 공동 연구를 같이 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만 치료가 핵심 자기네들의 이제 수익원이기 때문에 그 말씀드렸던 요요 부분에 관련해서도 올릭스와 추가적인 딜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릭스 추적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ABL 바이오로 우리 방송 이후에 100%가 넘는 상승폭을 제공을 해주신 유영화 과장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ABL 바이오의 다음 타자가 누가 될까를 찾는 움직임이 굉장히 분주한데 과장님께서 바로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던 올릭스를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10월 31일 만나봤던 한양 디지텍에 대한 리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상승률 14.2%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반도체 종목
종목들 오늘 좀 조정이 세게 나오고 있어요. 한양 디지텍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네, 한양 디지텍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커버 리포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에 대한 컨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삼성전자의 실적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보고 당연히 한양 디지텍은 3분기에 잘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분기는 거의 뭐 적자 수준으로 나왔었는데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일단 작년 3분기에 이 회사가 40억 정도를 벌었던 회사인데 이번에 3분기에 1년 만에 98억을 벌어들였고요. 컨센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뭐 AI 관련주들 빠지면서 같이 빠지는데 저는 오히려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한양 디지텍은 좀 이번 업사이클에서 잘 보셔야 되는 그래서 홀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반도체 종목들 워낙 큰 폭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공포의 팔자 심리로 대응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한양 디지텍 지금 실적에서 보여주듯이 리포트가 없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홀딩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3개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음 포트폴리오의 주인공은 어떤 종목이 될지 잠금 해제 종목 발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만나보죠.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2차 전지 종목들 답은 결국 ESS에서 찾게 될까요? 파나소닉도 북미 ESS 시장을 공략하기로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죠. 2차 전지 시장이 그동안 좀 오랫동안 소외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제 다음 먹거리는 ESS 쪽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이제 최근에 이제 좀 희망의 불씨는 ESS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EV 시장과 ESS 시장은 사실 극명하게 토탈 마켓 자체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V 시장이 한 10으로 본다면 ESS는 지금 많이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뭐 한 10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한 1에서 2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ESS가 엄청나게 성장을 한다고 해도 EV 시장의 이 지금 업황이 안 좋은 부분을 다 커버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은 ESS가 좋다고 해서 2차 전지를 투자하실 때 아니라 ESS에 좀 퓨어하게 노출도가 큰 기업에 그냥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한중 NCS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대형 셀사들이 IR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EV보다는 ESS예요. 예.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ESS를 좀 강조하고 나섰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인데 일단 그 ESS 시장에 진출을 공식화했고요. 뭐 어쨌든 데이터 센터의 어떤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결국 전력망 안정화 중요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북미 ESS 시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고 EV는 줄이고 ESS를 확대하겠다. 5년간. 중장기 계획을 ESS로 잡았기 때문에 ESS는 꼭 보셔야 되는 구조적 성장이 지금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삼성 SDI도 그렇습니다만 어제장에 뭐 실제로 주가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전략을 전개하는 것으로 유명한 일본의 파나소닉 역시도 어닝콜에서 ESS 쪽을 굉장히 부각시킨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오늘 첫 번째 종목 한중 NCS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차 전지 시장이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전기차 시장의 둔화세를 ESS 쪽이 과연 온전히 회복해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 속에서 차라리 ESS 비중이 높은 기업을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해주셨거든요. 2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차별화된 기술, 한중 NCS가 갖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고객사 키워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 한중 NCS 하면 저희는 좀 전기차에 불났다라는 뉴스 보도를 보며 한중 NCS 매수하고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던 시장의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게 저는 테마주로 보기에는 좀 아까운 종목이고 실제로 이쪽 ESS 시장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수혜를 오롯이 누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지금 AI 데이터 센터 증가가 가장 이제 큰 화두고 거기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얘가 이제 문제는 간헐성이죠. 결국에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ESS고 결국 2035년 정도 앞으로 한 10년 정도까지 CAGR로 이 시장 자체가 한 10% 이상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하실 때 그 구조적 성장 있는 쪽에서 하시면 굉장히 좀 편안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이제
안전이라든지 ESS에서 이제 효율 이런 부분들의 부품인 냉각 시스템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ESS 시장의 성장에 이제 좀 직접적인 수혜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ESS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충전되고 방전하는 그 구간에서 발생을 하는 게 열입니다. 이 열을 효과적으로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제어하는 것이 안전성이라든지 효율성에서 매우 되게 중요한데, 이 동사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순행식이라는 이제 냉각 시스템 구조를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순행식은 이제 기존의 공냉식보다는 굉장히 냉각 효율이 좋고요. 그다음에 온도의 균일성도 굉장히 우수하고, 그다음에 화재 안전성에서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테마주에 엮였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순행식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공냉식에 비해서 하루에 더 많은 횟수의 충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ESS의 효율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ESS 시장이 계속 확장되면서 대형화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밀도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효율이 좋은 순행식은 계속해서 채택률이 높여갈 거고, 이 동사의 고객사인 SDI와 함께 좀 시장을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들도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빠르게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전력의 이 주요 생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ESS 채택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쪽에 시장의 시선이 몰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구조적인 성장이 있는 쪽에 투자를 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흔히 사이클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러한 관점 중에 하나겠죠. 자, 두 가지 포인트 중에서 두 번째, 글로벌 고객 레퍼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삼성 SDI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북미 주권으로 고객사를 확장하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의 주요 배터리 기업인 삼성 SDI 쪽으로 ESS용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독점 공급하는 회사이고요. 이제 삼성 SDI의 그 ESS를 우리가 SBB, 삼성 배터리 백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수출되는 부분의 거의 대부분을 동사의 부품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순행식 시스템의 독보적인 이 기술력이 바로 이제 그 독점 공급에 대한 경쟁력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아마 이제 하반기 신제품 관련해서 매출 발생하는 부분들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주요처는 북미를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쪽에 뭐 법인 설립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 생산 거점 구축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북미 시장 공략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ESS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산 ESS가 굉장히 규제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동사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자금 조달도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ESS 쪽을 미국 쪽에다가 양산 라인 또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아마 실적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오늘장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매수 가는 구간은 53,000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63,500원, 리스크 관리는 4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가격으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목표가로는 63,500원 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면서 종목 발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이번엔 고영 테크놀로지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전년비 영업이익 576% 증가했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자, 이러한 견고한 성장세를 과연 다음 분기까지 이어가 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3분기 실적에서 저는 서프라이즈 난 기업들을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고영이 저는 좀 의외로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본업에서 또 회복이 있는 부분이라서 꼭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고영이 이제 고객사 수요 확대 영향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아무래도 서버 고객사 수요가 확대가 된 부분이 미주 지역 쪽에서 매출을 크게 증가시킨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객사의 수요는 계속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4분기에도 이런 긍정적인 실적 성장세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고영은 올해 한 해 뇌수술 로봇으로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일단 미국 병원 쪽에 공급이 실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영 순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실적 발표 내용으로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은 고영이었고요. 고영의 두 가지 키워드 중에 첫 번째는 실적 서프라이즈, 두 번째는 신성장 모멘텀입니다. 자, 고영의 실적 서프라이즈 앞으로도 이어나가 줄 수 있을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고영이 주가가 안 됐던 이유는 결국에 본업이 성장을 못했기 때문인데 그 본업의 성장이 바로 이번 3분기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손바뀜이 가장 강하게 좀 일어났던 종목인 것 같아요. 개인들에게서 물량이 기관 쪽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 많이 넘어왔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에 영업이익이 47억 원 나왔어요. 이게 YOY로 575% 성장한 거거든요. 그만큼 실적이 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요 서버향 수요 증가로 인해서 미주 지역 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잘 나왔고요. 결국에는 그 AI 생태계상 대만 업체 쪽 등에 의해서 미주 지역 투자가 확대되면서 신규로 서버향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아마 이 추세는 좀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 매출 쪽도 좀 긍정적으로 나와서 이 부분도 좀 계속해서 매출 성장세 가속화되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승님께서 고영 희망 있네 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저희 두 번째 키워드가 신성장 모멘텀이었거든요. 가격 전략까지 한꺼번에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번에 신성장 모멘텀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뇌수술용 로봇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이제 반도체 소부장보다 이 친구는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비싸다는 것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그 밸류에이션을 받쳐주는 것은 이제 로봇인데 뇌수술용 로봇이 지니언트 크래니얼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올해 1월에 FDA 인증을 획득하면서 이제 주가가 그때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미국 뇌수술용 의료 로봇을 판매할 수 있는 미국의 그 병원이 몇 개냐라고 보면 1,400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동사가 타겟하고 있는 건 300개 정도 됩니다. 일단 병원들을 집중 공략해 나갈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7월 정도에 미국 대형 병원에 말씀드린 지니언트 크래니얼이 판매가 돼서 설치가 됐고요. 실제 수술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수개월 내에 인식이 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ASP가 단가가 높기 때문에 아마 좀 실적에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게 이제 뇌전증, 파킨슨, 그다음에 뇌종양 같은 고난도의 뇌질환 치료에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지금 미국 시장 내 병원 수요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병원들과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승인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중국, 홍콩, 동남아시아, 인도 같은 시장도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확장되는 부분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영. 저희가 지금 미국에 이어서 일본, 중국이라던가 여러 지역들로 확장이 기대되는 상황 속에서 가격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매수는 2만 원 아래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는 2만 원 부근에서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로 24,000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고영에 대한 가격 전략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